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되는 모습이 시장에 또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아직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미국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겠죠. 자, 이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까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시나리오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미국도 그렇고 어제는 중국에서도 지표 나왔었잖아요. 어제 나왔었던 중국 쪽 지표가 HSBC가 50 이하였던가요? 48인가 49? 뭐 이 정도로 나왔던 걸 기억하고 미국은 이제 50 위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네, 중국은 안 좋아지고 미국은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이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유럽은 약간 소폭 개선되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요. 우리가 세계 경제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특히 그 생산과 수출 중심입니다. 그런데 국내 부문의 어떤 내수, 특히 민간 소비라든지 투자라고 불리는 고정자본 투자,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은 국가별로 격차가 좀 나타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재정 지출은 부진하죠. 최근에 재정 절벽 계속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큰 것 같고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성장 전망은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보다는 후년이 계속 더 좋아진다. 이러면 사실 주가가 좀 좋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민간 소비와 주택 부문은 이제 그동안 혹독한 구조 조정을 이제 다 겪었다.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도 성장 산업입니다. IT, 자동차, 에너지 이 세 분야에 걸쳐서는 생산 증가가 투자 증가로 또 투자가 고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렇게 가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2008년 위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빠르게 경기가 좀 반등을 한 측면이 있고 또 정부가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재정 지출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에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을 맞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 부문의 과다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구조조정도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 경기 지표가 제조업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단기적인 흐름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각국 경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구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유일한 변수는 결국 중국의 어떤 정책 스탠스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지난 5월이었죠. 5월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 지표가 51을 넘어서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난 6월에 제조업 지표가 49.4를 기록했죠. 50도 못 미쳤고 상당히 제조업 시장의 그 속도도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중국발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진, 사실 지금도 부진했고 언제 반등 하나를 사실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2분기, 심지어는 3분기가 바닥이 아닌가. 결국 중국 경제의 어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산업 생산과 GDP 사이의 어떤 괴리 문제도 존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설비 투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사실 지난 5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온 이런 측면의 어떤 호재도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GDP 통계에서는 비교적 수치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산업 생산 지표는 어떻게 보면 그 업종별의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이제 본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 회복이라든지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추경 효과 또 사실 일본 경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 증가 흐름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우리가 반쪽짜리 회복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 개선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 경기의 어떤 추가적 둔화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와 어떤 안정화 일변도에서 조금 뭐 부양적으로 선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브라질 얘기를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브라질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인도 이쪽의 신흥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던데 심각한 겁니까? 세계 경제의 어떤 큰 구도를 본다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창출되었던 유동성의 어떤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에 기반해서 자본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던 신흥국들에는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 90년대 후반도 90년대 중반 미국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타격을 받은 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브라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아울러서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불안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많이 자금을 조달을 해왔는데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일거에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브라질 경우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어떤 투자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내년에 월드컵이 있고요. 2년 후에 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른 후도 그러니까 잘 치를 수 있느냐도 걱정이고 치른 후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 올림픽 치른 후에 결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문제는 일단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잉 투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브라질 경제 부진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약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경기의 어떤 진폭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싶긴 한데 어쨌든 브라질 경제가 지난 그 룰라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비교적 공고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상당한 어떤 정책 함정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을 브라질 경제 지난 90년대 초반에도 이제 수행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한번 개혁에 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발 양적 완화 축소 요인은 당연히 부담 요인이고요. 앞으로도 브라질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신흥국들의 어떤 불안 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죠.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 아직은 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바로 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로존은 일단 PMI 자체는 계속해서 50 기준선 하회하는 그런 부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5월 소매 판매액이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약간 나아지는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경기가 조금 개선되는 기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정책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네. 자본 유출입 측면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0.5%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조금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징후가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투자 증시의 어떤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떤 국내의 경기라든지 환율, 원자재 가격 이런 점들의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표 수출 업체죠. 어떤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했을 때 국내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 또 걱정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서 또 코스피는 또 현재는 약세로 또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좀 그려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언제쯤 돌아올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지난주 중반 이후에 이제 좀 장은 사실 좀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근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출구 전략의 어떤 일정 자체도 조정될 수 있고 사실 이거 유동적인 성격일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 논리에 입각해서 출구 전략에 깃들어 있는 어떤 밝은 측면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출구 전략 자체가 되돌려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선진국의 금융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할 개연성 이런 것들은 이유라든지 이런 아직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장 그 금융회사 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국채, 공사채, 회사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자산을 더 줄여서 자본 적정성을 맞춰야 되는 어떤 이런 디레버리징 과정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결국 신흥국에서 어떤 자산 매각의 가장 유인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선진국에서의 어떤 증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은 좀 그만큼 미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세 아직은 기대하기가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